바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가 산불 얘기부터 해볼까요? 아니면 윤청자 여사님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래도 산불 예, 얘기를 알겠습니다. 우리 모셨으니까 예. 네. 자, 지금 국가 예비비를 민주당에서 턱없이 많이 깎은 것 때문에 이번에 이 산불과 같은 큰 국가 재난을 맞이해서 상당히 예산의 운영폭이 좁고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그런 핑계 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 좀 가름말 타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분이 입만 열면은 거짓말을 하시거든요. 예, 국민들을 호도하고 계세요. 예비비가 종전에도 매년 한 4조 8천 그 근처에서 예, 예. 항상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4조 8천, 일반 예비비 2조 4천, 예. 목적 예비비 2조 4천에서 4조 8천을 가져왔는데 국회에서 2조 4천을 그냥 반을 완전히 날려버렸죠. 네. 그럼 그 목적 예비비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예. 2조 4천 중에 1조 6천이 남아 있는데 예. 1조 6천 중에서 예산 총칙에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네. 그다음에 5세아 무상보육,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조 2,800, 1조 3천 가까이를 쓰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예, 예. 그럼 그걸 빼고 나면 남는 게 한 없는데요? 3,4천억밖에 없죠. 네. 예. 1년에 쓸 수 있는 예비비, 목적 예비비가 3, 4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러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일반 예비비도 8천억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8천억 중에 대부분은 네. 우리가 알다시피 안보 예산이거든요. 그거는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일반 예비비라도 여유가 있으면 네. 목적 예비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 예비비를 그쪽으로 쓸 수가 있는데 예. 예. 그 안보비 빼고 나면 쓸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상태를 가지고 돈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 왜 저런 무지몽매한 발언을 하실까 네.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정말 지금 큰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끌 물을 지난해에 제대로 준비를 안 해놓은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물을 그냥 뭉태기로 다 물 필요 없어. 이 물 같은 거 쓰는 너희 정부 꼴보기 싫어하면서 물을 뭉태기로 다 갖다 버렸던 민주당이 지금 와서는 아니야 쓸 물이 아직 많어. 전국 곳곳에 물이 많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다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어저께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예. 4조 8천이나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제 기억하고 너무 달라서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예. 해서 급하게 또 저도 찾아봤죠. 참고로 봤더니 여러분 송은석 의원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 전문가시고 기재부 예산실장을 거치신 아주 최고 엘리트 관료 출신이십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급하게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부 사실과 다르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조 4천 정도의 예비비도 쓸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 부처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 게 있어요. 한 그게 9,80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9,800 정도 되는 예산은 일부 예산은 산불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는 사용을 못하고 자연재해 예. 태풍이라든지 물난리가 났을 때 자연재해 때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 또 어떤 예산은 작년도에 이미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2년차 예산으로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미 또 집행된 것도 있고 그걸 다 빼고 나니까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매년 그 국가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걸 이제 반영을 하는데 국가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외상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해 줄 테니 금년도에 외상으로 공사를 해달라. 해서 시설공사에 국한해서 쓸 수 있는 채무부담 행위가 있습니다. 그거는 1조 5천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유일하게 지금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공사에 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다 집행을 이번에 했을 경우에 그러면 여름에 큰 자연재해가 났을 때 태풍이 왔을 때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추경을 하더라도 이 예비비 특히나 이제 재대책 그 목적 예비비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공당의 대표, 거대 야당의 대표가 그리고 본인이 이제 거의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분이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조 단위로 틀리긴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원님 잘 들어주세요. 예산은 충분합니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원이
700억 원이 이미 다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습니까? 이 말 중에 한 푼이라도 맞는 게 있습니까? 예? 진짜? 예. 예, 한 푼이라도 맞는 게 없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님의 모국어는 한국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니겠어요? 그저께 우리가 계속 논란을 삼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6-2 형사부의 무죄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일종 거짓말, 대형 거짓말 면허증을 줬다. 그 말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예,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선거할 때 우리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일단 얘기해놓고 예. 나중에 가서 그 사실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 그렇죠. 진짜 뜻은 그런 게 아니다. 뭐 예를 들어 사진을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 전부 다 조작이다. 이렇게 하면 다 빠져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소위 법꾸라지 이야기가 그래서 다시 나타나는데 이재명 대표가 벌써 전과 사범이 이미 있잖아요. 예, 예. 전과 사범이 이미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5개가 지금 범죄도 재판이죠. 재판이 진행 중인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정말 그 대법원에서는 정말 국민들이 법 상식에 맞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상식에 맞게끔 법이 집행되고 있구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 법치주의가 구현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예. 재판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참나 의원님 저 너무너무 속상해요.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한테 어제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쓸 돈 없습니다. 당신들이 다 깎았습니다. 예산 막 그냥 그대로 깎으면 어떡합니까? 결국 지금 이럴 때 문제되잖아요. 라고 하니까 오늘 돈 되게 많은데 왜 거짓말하세요? 송원석 의원님.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대표가 우리 4조 8천억 원이나 있어요라고 하면 이재민들은 희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잘 살아날 수 있고 우리는 다 될 수 있어. 이재명 대표만 믿으면 돼. 그래서 굉장히 이건 희망 고문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라의 지도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숫자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4조 8천 아까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는 남은 게 지금 한 3, 4천 정도밖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부채 예산 9,800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2천억 정도 내외 예. 그 정도인 것이고 유일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돈 예. 네. 사실은 돈이 아니죠. 외상으로 쓸 수 있는 한도가 외상. 1조 5천이라고 하는 일단 국고채. 국가어음 한도가 그 정도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국가 채무 부담의 예, 예, 한도가 예. 1조 5천이 있다.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희망 고문에 불과한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국가어음 그걸 다 여기다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다 쓸 수 있다고 쳐도 그 총액을 그렇죠. 합쳐도 4조 8,700억이라는 이재명 대표 말은 최소한 3배쯤은 뻥튀기 하는 거짓말이다. 그렇죠.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은 사실과는 매우 다른 예.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 아니 있다는 거죠. 의원님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면서 이 정도 인식밖에 없어서는 되겠습니까? 지금 딱 보면 지도에서 불탄 지역 보면 거기 특산물들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지역에서 올라온 특산물들 진짜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딸기는 그나마 간신시켰다고 해요. 주민들은 이런 거 딱 보면 어떡하지? 이제 장바구니 물가 어떻게 사과 어떻게? 그거 물가 안정까지 다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몇 천억으로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이미 예. 저 불탄 면적 자체가요. 예, 불탄 예. 면적 자체가 2022년도인가요? 그때보다 무려 17배 정도 불탄 아이고. 면적이 많습니다. 예. 그럼 그때보다 단순히 뭐 17배 뭐 저 복구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하긴 좀 곤란하겠지만 예. 상당히 많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지금 가가지고 돈에 여유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부에서 재원은 있는데 당신들이 왜 지금 이재민들한테 쓰지를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정부에다 책임을 이렇게 부과하는 듯한 그러네요. 그런 예. 전략이 숨어 있겠네요. 그런 뜻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바쁘고 실제로 국회에서 심사하면서 예비비를 다 잘랐는데 예. 그걸 가지고 책임 면피하려고 정부가 잘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책임 떠넘기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된 태도죠.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책임 있게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요. 그렇죠. 정직하게 발언을 하고 내가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정직하게 책임을 지고 그렇죠. 그래야만이 책임 정치가 구현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 정치가 구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자식들한테 너희들은 말이지 앞으로 거짓말을 잘 배워라. 이재명처럼만 하면 된다. 그럼 성공한다. 이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작년에 산불 끄는 헬기를 예를 들어 비웁니다. 이것도 헬기를 한 100대쯤을 민주당 우리나라 헬기 200대 있어요. 저희가 200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재명 입장에서 왜 헬기가 안 오지?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200대 있다 그랬는데 200대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몇십 대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 작년에 그 예산할 때 그때 그 국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우리 네. 상임위에서도 그 있었죠. 예. 네. 산림청의 헬기를 좀 더 보강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야 간에 이건 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어요. 예, 상임위 예. 증액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11월 29일 날인가요? 그때 국회에서 예산을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감액만 하면서 통과를 시키는 바람에 상임위에서 합의해가지고 헬기 도입 비용을 증액을 하자라고 했는 게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저는 헬기를 비유로 들었는데 실제로 헬기를 날렸네요. 네, 실제로 날린 겁니다. 날렸네요. 네. 저 이거 꼭 쇼츠로 만들어주세요, 피디님. 그러네요. 피디님 이렇게 진짜 정확하게 다 기억하시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헬기 도입해야 된다고 했던 의원분들 계신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걸 눈 감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이어지고 중요한 건 예산은 나 개인을 위해서 또는 정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맞습니다.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그 국민 혜택을 봐야 될 국민들에게 대해서 네. 피해를 주는 거고 예. 민생을 훼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감액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감액은 조심스럽게 진짜. 조심스럽게 네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예산에서 편성하다 보면 단계마다 지방에서 원하는 예산을 쭉 올리면 각 부처에서도 다 하고 예산실에서도 하고 감액을 해서 딱 필요한 예산을 정말 그렇죠. 시급한 예산만 모아서 국회에 보내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감액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중앙일보는 일면 톱으로 민주당의 그런 여러 그런 처신과 그런 행태에 대해서 예산 탄핵 그런 표현까지 일면 톱 제목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 예산 그때 날리신 분들 그냥 뭐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일 잘하는 게 배 아파서 예산 감액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24명의 목숨 지금 잃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쩌면 그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사전 질문지 없는 거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걸고 넘어지면서 추경 편성을 가지고 같이 연계를 해서 말을 했는데 이거 그러면은 그 지역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인질인가요? 인질이죠. 아 예. 예. 피해 지역 주민들과 이게 복구를 희망하고 그다음에 현재 당장 생계가 막막한 이재민들의 삶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질로 삼고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주면 추경에 동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설마 아무리 그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사용하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라 하더라도 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보도되기는 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그때 추경을 동의해주겠다라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저는 같이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설마 진짜 해보자. 그렇게 네. 얘기했다고요? 저는 아니요, 그 믿어지지가 조건을 않아서. 하지 않고 예. 마은혁도 임명하고 추경도 하고 같이 다 열심히 하자였는데 이제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해석되기에는 받기에는 링크가 돼버린 거죠. 설마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원래 경우는 처음부터 그렇게 링크를 시켜가지고 조건으로 네.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도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설마 근데 그러나 네. 이렇게 중차대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네. 그것을 마은혁 재판관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정치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은혁 예. 자체의 본인이 네. 굉장히 좌평향이 심각한 사람으로 지금 이미 확인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재난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걸 같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으로 고리를 걸겠다. 네. 국민의 어떤 민생 이런 것보다는 또 재난을 당하신 이재민들을 구제하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이재명 대표를 앞으로 대선에서 조기 대선을 치러가지고 빨리 대권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탄핵을 시켜야 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먼저 들어간 것이 그렇죠. 아닌가.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네. 국민들의 분노는 산불이 나가지고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는 그 부분이 바로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다는 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상대방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뇌구조를 그리는 게 옛날에 유행을 했었잖아요. 예. 뇌구조가 이제 마은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냥 점은 이재민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글쎄, 아닌가. 설마 그건 아닐 그렇게까지는 거예요. 아니기를 아닐 거예요. 네. 기원합니다. 설마. 아닐 겁니다. 네. 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예,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요. 그 옷으로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 찍었으면 이제 그만 불 끄러 갑시다라고 외치는 산불 피해자도 있었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게 네. 옷으로 이제 저건 아까 우리 전반전에 다뤘지만 그렇죠. 저기서 손을 들고 하는 행위가 마침 지나가던 더군다나 그 이 화마의 피해 이재민으로 보이는 저 주민이 보기에는 여기서 지금 손을 들 상황이냐 약간 그런 반발이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저런 것도 폭력이라면 폭력은 저희는 반대하지만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항의를 거세게 하는 그런 상황을 두고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절하를 해버리더라고요. 우리 불 끄러 가야 됩니다. 제 축사가 3일째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런 정치적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휴, 국민들이 지금 예, 예. 불이 나가지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 돌아갈 집도 없고 사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힘겨운 그런 상황이고 네.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 비통한 맞습니다. 상황을 표현하는 것을 예. 그걸 정치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정치적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말에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예. 뜻이 있을까? 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PR을 구분하려고 하는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하는 예. 그런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싶지만 예. 나타난 외향적인 네. 언행을 보면 그런 네. 느낌이 들거든요. 그 자리에서 뭐 또 이상한 그 발음을 해서 그게 녹음이 그러니까 됐잖아요. 네, 예, 네. 예. 그 이야기 들으니까 CJ를 네. 뭐 네, 네. 홍보하려고 저는 잘 하신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아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 네네. 그래서 이 정말 재해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 네. 이재민 당사자들과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경호원들이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가로막은 정도가 아니고 밀쳐서 썰어뜨렸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 화면에 윤청-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 요 장면이 아니고 다른 네, 장면이었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왜 그 연약한 그 부분 윤청자 화면에 여사님이요? 나오는 예. 사회 소외 날. 예, 예, 예. 저런 사진을 보면서 진짜 저는 좀 상당히 분노를 금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분이 윤청자 여사. 예, 예. 여사는 저분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고 맞습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이것은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아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된 예. 것이다. 해서 다시 보상금을 천안함의 기관총이죠. 기관총을 기관총을 설치하는데 만들어가면서 네. 헌납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 분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그 왔을 때도 예, 네, 예. 네. 어떤 서해는 어떤 그 상황인지 아느냐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그날도 똑같이 서해 수호의 날에 그 장소에 와 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내한테 무엇을 할 건가는 이미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해주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본인이 피하든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좀 그쵸. 설득을 해서 돌아가든지 이런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보니까 이분은 일부러 혹시 뭐 그냥 자기가 이렇게 약간 뭐 당하는 어떤 약자 어머니한테. 코스프레처럼 하시려고 혹시 그랬나 하는 의구심을 그런 제가 의구심이 한다는 뜻이 드실 아니고 정도로 예. 그런 의구심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분을 볼 때 네네. 정말 너무 모든 사안을 민생과 이런 부분들 생각할 때 국방 보안 이런 사안까지도 예. 너무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느낌을 아유, 받을 수가 있어요. 윤청자 여사는 아드님 민평기 상사님 그 용사님을 잃으시고 그렇죠. 아들이 사망한 날짜를 326 326. 새겨가지고 기관총을 새로 정비해서 출범하는 운항되는 그 천안함에 기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의 아들 같은 아들들이 그걸로 몸을 지켰으면 그렇죠. 좋겠다. 예. 근데 그렇게 위대한 어머니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저 서해 수호의 날이잖아요. 예. 그러면 유가족들이 어차피 다 할머님 아니면 아들 잃은 할머님 또는 그 어린 자녀분들 또는 형제란 말이에요. 그럼 뭐 백발 노인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지식이 없어서 윤청자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유가족의 용사님의 어머니시구나 하면서 예를 갖추는 게 그게 인간의 기본이죠. 그런 기본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서해 소외 날도 그렇고 저기 갔으면 특히 아까 우리가 봤던 산불 지역도 최대한 가서 제가 혹시 그동안 부적절한 발언했으면 그건 참 죄송하다 그런 마음 자세로 가셔야 되는 장소잖아요. 근데 당연하죠. 전혀 그런 마음은 보이지 않고 아까 그러니까 그 정치적 행동이라고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것도 평가해 주셨지만 그걸 들으면 아까 저희 한번 들었잖아요. 좀 불 끌어 가자. 3일째 타고 있다. 좀 불 끌어 가자. 이거 얼마나 정말 가슴에 이렇게 절규하고 토로입니까? 근데 그 얘기 끝난 다음에 물론 정리하겠다는 청송군수가 한 얘기인데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런 정치적 행위들을 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불 끌어가자는 얘기가. 저는 그게 100번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돼요. 이재명 대표는 왜냐면 오직 정치만 있나 싶어서. 지금 의원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피부색이 좋으셨거든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약간 얼굴이 피부색이 붉어지신 것 같아요. 빨개지시고 이렇게 눈이 지금 약간 막 예, 마음을 촉촉해지셨어요. 가다듬고 마음 지금 예, 가다듬고 계세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네. 더 보태고 싶은 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본이 중요하고 네. 자기 인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다 강제로 수용을 하려고 했어요. 했던 네. 사람이고 예. 자기 형수한테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흉내도 못 낼 수 없는 예. 쌍욕을 서슴없이 잘 뱉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눈에는 우리 산불을 당해가지고 당장 그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 이재민들이라든지 뭐 천안함 폭침 때문에 그 희생된 그런 분들의 유가족 어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고 자기 머릿속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정치를 하는 기본 도리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는 이런 분, 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런 분들이 정말 원내의 제1당으로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쥐락펴락 또 조만간 또 대권을 쥘 것처럼 또는 지금 마치 쥐고 있는 것처럼 예. 그리고 사법부도 자기가 뭐 유리하게 모든 걸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듯한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말 너무나 큰 아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처럼 행보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미 뭐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 논란의 2심 그 선거법 2심 선고에 대해서도 뭐 벌써 이제 48시간 넘게 지났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슬픕니다. 1심 그 판결을 할 때까지 1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정인들의 정언이 있었고 증거들이 있었는데 1심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집행유예를 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반이었죠? 네. 2년. 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2심 재판부에서는 2번인가밖에 아마 그 재판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속히 끝낸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180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그동안에 법조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네네.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보면서 이게 권순일 그때 그 대법원에서 예, 대법관, 대법관이 50억 클럽 얘기하면서 했던 그때 뒤집어졌던 그하고 이제 데자비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뭐 꼭 전원재판부에서 예. 제대로 재판을 해서 국민들의 법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네, 민주당은 이제 아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 듯이 행동하는 것 같다 말씀도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 관련된 리스크는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런 전략적 행동에 임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 해소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산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전과 사범인데다가 그 전과 사범 중에 하나가 검사 사칭이고 다 거짓말했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모국어는 정말 한국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2심 재판부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은 백현동 대장동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발언한 거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전체 맥락 속에서 이건 문제 없습니다 하고 넘어갔고요. 그런데 다른 그 김문기 씨,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분에 대해서는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따지면서 이건 문제 없다.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확대했는 걸 이건 조작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는 법조인,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남은 대법원 판결도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해서 사법 리스크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용으로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고 전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해소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소된 리스크가 없다. 네. 그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압박 말씀하셨는데 정말 또 다른 압박은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마흔여 재판관 임명을 그야말로 강하게 압박하고 심지어 줄탄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원내 제1당으로서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정부를 행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한 굉장히 정략적인 행동으로 느껴집니다. 예.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생각이라고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마한혁 재판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때문에 전쟁이 났고 예. 미군이 수백만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헌법 가치에 맞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법 재판관으로서 이분이 적합한지 네.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덕수 총리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다시 이제 맡게 됐는데 지난번에 탄핵했듯이 이번에 또 다시 탄핵을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협박이라고 한대요, 근데.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협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네. 진짜 제1당이 저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만약에 소추하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서서 이 부분은 꼭 잘 짚어주시고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정상적 사고를 한다면 이런 대형 화재 재앙이 있었을 때 총리를 계속 바꾼다? 이거는 컨트롤 타워를 바꾸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 것 안 같아요. 되죠. 네. 정말 뭐 대통령 될 생각밖에 없다밖에 답이 안 보여. 근데 국민의힘은 전략이 있습니까? 맞서는 전략이? 애석하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의 예. 답변이 참 궁한 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했었지만 원내에서 숫자가 워낙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그냥 원내 다수가 아니고 절대 다수 네. 야당의 횡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아무리 숫자가 차이가 나더라도 국회 내에서는 서로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이끌어온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죠. 예. 그러한 전통을 하나하나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많으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국회 네.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다시 이제 탄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점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원내 전략만 가지고는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 기본적인 질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어떤 뭐 석학, 현장, 평론하시는 분들도 뭔가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계속 우리가 나와서 지금 방송 출연해서 무슨 말을 하겠어, 김 기자, 나 출연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송 의원님처럼 나와서 할 수 있는 지적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 상황을 알리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그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예. 의결 정족수를 151석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그러니까요. 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 주석서, 헌법재판소 자기들이 만든 주석서에도 대행의 경우에는 대행하고 있는 원래직위, 그러니까 대통령 직위에 대한 탄핵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완전히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있는 상태에서 총리나 또는 그 다음에 다른 부총리나 장관이 누가 대행을 하고 있더라도 151석만 되면은 계속 탄핵을 다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과연 이것이 당초에 우리 헌법을 만들 때 우리가 예정했던 헌법을 만들 때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동의했던 부분인가?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직무가 배제가 되면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는 대통령 직무를 행사하는 총리든 부총리든 이분들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가 원수의 일을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하고 동일하게 탄핵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151석이면 된다. 그냥 단순 과반수로 넘어갔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 말씀하신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각하 의견 그게 소수 의견이 되고 말았지만 조한창, 정영식 두 분의 각하 의견 그 결정문에 보면 딱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151석으로 하면
그 거대 야당, 거대 당이 그 다음 대통령을 그냥 계속 줄타넥을 할 가능성도 있다. 결코 이거는 우리 헌법이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대행은 200석으로 하는 게 맞다. 아주 딱 명시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수 의견이 안 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예. 자, 그럼에도 저 선거는 지금 치러지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뭐 사전 투표가 시작되어서 선거 홍보 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투표 동료는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우리 의원님께 지금 상황은 어떤지 여쭙습니다. 네. 예, 지금 저 재보궐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의 지역구인 김천에서도 김천시장 재선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예. 뭐 아무쪼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쪼록 선거가 정말 공정하게 잘 치러지고 투표와 개표 과정이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보여짐으로써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예.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지금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고민을 네. 좀 같이 그렇죠. 나눴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교육감 선거는 이분 정당이 후보자를 낼 수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투표자 유권자 입장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 철학이나 교육 이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감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일지를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지금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타 강사 전한길님 예? 그리고 소년부님은 정승윤 후보 쪽에 가서 지지를 하셨다는 걸로 기사화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윤홍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구하려고 했지만 하지는 못한 상황이고 또 제가 보니까 김석준 후보는 민주 진영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어떤 후보에 대해서 평가나 누가 앞서간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예. 네, 그냥 많은 분들께서 투표장으로 향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 저 귀한 네. 걸 해주셨는데 혹시 저희가 질문을 못 드려서 꼭 해야 되는데 못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교육감 선거 예. 관련해서 뭐 짧게 더 보탠다면 지금 어떤 특정 진영 논리에 굉장히 편향돼 있는 분들이 과거에 교육감을 하시면서 교육 현장에서 벌어졌던 피해 그걸 우리가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학생 인권하고 교권 사이 어떤 뭐 질서가 무너졌다든지 예. 역사 교육이라든지 성인지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방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던 그런 그렇죠,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예. 앞으로 우리 교육감을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미래거든요. 우리 네네.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새로운 뭔가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예.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에도 주민 여러분, 투표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꼭 참석하셔가지고 꼭. 소중한 한 표 예.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를 저도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오늘 아주 저 귀한 시간 바쁘신데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